그 친구에겐 뚜렷한 일잘러의 특징이 있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제가 교육원에 있을 때 교육생들 취업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한 병원 원장님께서 제게 고급 쿠키 세트를 보내신 적이 있어요. 추천해준 교육생이 일을 너무 잘해서 고맙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다시 보게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제 후임이 필요할 때 제가 그 친구를 직접 제 후임으로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알게 돼요. 왜 그때 그 병원 원장님이 제게 고맙다고 했는지. 그 친구에겐 뚜렷한 일잘러의 특징이 있었어요. 정말 이 특징만 알아도 여러분은 무조건 일잘러가 될 수 있고 여기저기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될 거예요. 성공은 간단해요. 옳은 일을 옳은 방식으로 옳은 타이밍에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빠른 일 처리. 어떤 일을 맡기던 항상 신속하게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줘서 짧은 시간인데도 신뢰가 많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왜 흔히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잘못된 통념이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실제 멀티태스킹을 하면 이도 저도 아닌 게 돼요. 스티브 우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멀티태스킹은 그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칠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쓸데없는 멀티태스킹에 목매지 말고 한 가지라도 빠르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두 번째는 지시 복창. 제가 업무를 지시하면 항상 제 지시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복창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응대 매뉴얼 작성하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그러니 소통이 안 될 수가 없고 업무 파악을 했다는 신호를 바로바로 보내주니 저 역시 좋더라고요. 세 번째, 맡긴 일 외 다른 일 하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른 일을 찾아서 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A 업무를 시키고 이제 B 업무를 지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활짝 웃으며 실장님, 제가 이미 다 해놨어요 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밝게 웃으며 말하는데 정말 제가 그때 유레카를 외쳤어요. 너무 좋아서. 네 번째, 업무의 적극적인 태도. 좀 어려운 일을 시키거나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시켰을 때 바로 네,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요. 이렇게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조직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죠. 다섯 번째, 정확한 일 처리.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상사의 언어를 한 번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 머리로 바로 이해가 가능한 사람과 몸으로 익히며 이해가 가능한 사람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제 후임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말을 하면 바로 머리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지시하는지 즉시 캐치가 가능하죠. 근데 바로 제가 머리보단 몸으로 익히며 이해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처음 일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컴퓨터 디자이너로 일할 때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다 기억해서 리플렛 등을 디자인할 땐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녹취였어요.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녹취를 해서 작업하다가 알쏭달쏭하면 녹취를 듣고 작업을 이어갔어요. 그러니 그냥 적어놓은 메모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목소리를 녹음한 거라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계속 제 머릿속에 각인시키며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디자인할 수 있었죠. 이건 제가 강사가 되어서도 계속 되었는데요. 전 강의 의뢰가 들어오거나 강사들끼리 회의 또는 미팅을 하면 그때도 항상 녹취를 해요. 그리고 강의 준비를 하면서 계속 그 녹취를 들어요. 그럼 역시 더욱더 방향을 잃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더라고요. 저는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도 그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는데 우리 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건 정말 강추해요. 혹시 맨날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깨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당장 녹취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섯 번째는 내 능력 어필. 제 후임 능력 중 가장 뛰어난 능력이 바로 이건데 후임이 일 처리한 것 중 그로 인해 성과가 나거나 더욱 편리해진 일이 있으면 제가 꼭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잘해서 더 편해졌다, 잘했다 라고요. 그럼 후임이 바로 실장님, 제가 했어요 하며 티를 팍팍 냅니다. 그럼 확실히 그 사람의 존재가 더욱더 각인이 되고 입지가 넓어져요. 내 가치는 내가 올려야 돼요. 누가 올려주지 않아요. 지금은 PR 시대를 넘은 지 오래죠. 내 프로모션은 내가 해야 됩니다.
7번째, 실시간 보고. 왜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일의 양은 엄청 많은데, 그래서 하루 종일을 다 잡아먹는 일인데 막상 업무일지에 쓰려면 달랑 한두 줄밖에 못 쓰는 일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교육원에 있을 때 HLD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정말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 전산 입력할 것도 엄청 많은데 막상 업무일지엔 달랑 한두 줄 써지는 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표님과 상사에게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말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전산 입력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라며 그냥 자연스럽게 툭. 그럼 얘는 지금 전산 입력으로 바쁘구나 라고 인식이 되죠. 그리고 업무일지를 받았을 때 달랑 한두 줄밖에 안 써 있더라도 하루 종일 그로 인해 고군분투한 모습을 직접 보여줬으니 일 잘하는 사람으로 각인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말을 조금씩 해주세요. 사람은 말을 해야 알아요. 그래야 알아줘요. 8번째, 스마트한 보고. 업무 보고 시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과정은 나중에 말해야 돼요. 이건 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상사와 이야기할 때 반드시 결론을 먼저 말하고 부연 설명은 나중에 말해야 됩니다. 부연 설명을 먼저 하면 이런 느낌이죠. 제가 이만저만 하고 이만저만 해서, 그리고 이만저만 하고 이만저만 해서. 그럼 듣는 사람은 짜증이 나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요. 그러니 반드시 결론을 먼저 말하고 부연 설명을 짧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이걸 두갈식 화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고서는 작성자 중심이 아닌 지시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작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사들이 뽑은 최고의 직원이라는 설문조사를 보면 첫 번째는 인간성이 좋은 직원, 두 번째는 똑소리 나게 일하는 직원, 세 번째는 빈틈없이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하는 직원, 네 번째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성향을 지닌 직원, 다섯 번째, 항상 최선을 다하는 직원, 여섯 번째,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직원인데요. 인간성은 인사 하나만 잘해도 좋아 보여요. 우리 왜 어떤 친구가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하면 뭐라고 하죠? 저 친구는 참 인간성이 좋아 라고 하죠. 실제 지난 연말에 강의했던 기업이 있는데 큰 회사였어요. 하루 종일 전 직원에게 6시간 교육을 하는데 이사님이 꼭 교육 내용에 인사를 넣어달라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인사를 안 한다고, 어떻게 얼굴을 보고도 인사를 안 하냐고 계속 강조하셔서 정말 신기했는데 막상 교육장에 가보니 세상에 직원의 70%가 다 20대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전 시간에 전부 인사 관련해서 집중 교육을 했어요. 실제 우리가 인사가 중요한 건 알지만 그게 생각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사람이 빛이 납니다. 인사만 잘해도 일단 100점은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 내 가치를 높이는 인사 꼭 잊지 마시고요. 괴테는 처음부터 대작을 쓴 게 아니에요. 쓰다 보니 대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냥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일 잘하는 사람, 일잘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